선거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언제든지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국민투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안 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개헌안을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나라가 4년 중임제가 좋다고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여당은 마치 구체적인 안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 안 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정확한 지적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우리 박병서 의원님 내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아까 국회가 불신이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는 논리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회가 실제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저는 이것이 과도한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고, 그래 대통령 중심제에 너무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당은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여당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사실 정부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국회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인데 야당은 워낙 강한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주로 비토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항상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토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또 비토권은 국회 선진화법과 합쳐가 보니까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엇을 건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지만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권한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좀 걱정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헌정 구조 자체가 대통령한테 너무 큰 권한이 있고 그걸 유일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 자체가 국회에 있는 야당밖에 없다 보니까 대통령과 야당이 이 대립을 하다 보니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해가지고 국정이 마비되고 뭐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 때 보면은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이후로 IMF에 대해서 뭐 하는 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로 넘어간 이후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국정 현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개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과도한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대통령과 대립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회가 책임없이 반대만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립되기 때문에 국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비난이 받기 때문에 국회에 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는 IMF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또 국군의 뭐 해외 파병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본다면은 현재 시스템으로서 국회의 권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국회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국정 시스템을 설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제가 내주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보고 구체 헌법 개헌안을 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개헌안이나 헌법 전문이나 기본권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를 내고 우리 사회에 이념적인 논쟁으로 빠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책임감 있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그 헌법안을 아예 좀 떳떳하게 먼저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낼 것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책임 공방으로 갈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 지방선거와 뭐 같이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30년만 온 기회가 물 건너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국회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개헌의 목적은 대통령의 권한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의 대립을 제도적으로 연계시켜가지고 국회의 책임을 지우는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이 설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개헌안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요구하지 말고 여당에서 먼저 제대로 된 안을 먼저 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집권 여당이 다소 먼저 내는 쪽에서 아마 여론으로부터는 그렇게 아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내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여당에서 먼저 내가지고 책임감 있게 한번 내주시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남 천안을의 국회의원 박완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평창에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을 땄던 그 환호와 열기에 비해서 도대체 국회에서는 개헌을 하자겠다는 건지 말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보신다면, 물론 많은 국민들이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표는 국민들 70% 이상이 개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조사한다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찬성, 개헌을 한다라고,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2기 우리 특위에서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특위에는 아직 24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주하고도 3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3월 13일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정부 개헌안을 3월 13일 날 보고하고 15일 하겠다라고 하고, 물리적으로 어쨌든 정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명확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활동해왔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유체 이탈법, 합법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저도 특위는 개헌 특위는 처음이지만 1년 동안 21번에 걸쳐서 논의해왔던 그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은 총 제가 알기로는 9번의 개헌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야말로 입법권, 상권분립의 핵심인 법을 만들고 그 핵심인 헌법을 국회가 만든 적은 제안한 건 3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지난 1년처럼 오랜 기간 여야가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24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안에 지난 1년 동안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묵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풀자라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의욕을 마땅히 여든 야든 무능한 입법부라고 지탄받았을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먼저 제안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오늘도 제목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 형태로 개편, 총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법 개정을 여당 따로 야당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서 해왔던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130조항에 90개 조항, 40개 조항으로 나눠서 여당은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연휴 기간 이후에 19일 오늘부터 야당도 일당도 개헌안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거는 아주 바람직스러워 환영하는 바입니다. 속도를 조금만 내주시면 우리가 정부안이 나오기 이전에 충분히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6.29 선언할 때도 약 45일, 처음부터 논의 시작해서 45일 만에
60일 만에 다 끝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론화,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공론화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공식으로 공중파든 뭐 대토론을 통해서 각각이 주장하는 몇 가지 의제에 대해서 권력형이 됐든 기본권에 대해서 함께 여든 야든 또는 공통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남은 24일 중에 반드시 한두 번은 조직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두 번째, 우리 헌전특위 소수위원님 24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토론회 소위를 개최해 주십시오. 정말로 뭐 나는 공부가 안 됐으니까 나는 내가 안 했어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분야별로 각 조항별로 논의할 수 있게 우리 소수 의원님들이 구성을 해서 나눠서 실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입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일괄된 뭐 초안은 아니지만 공통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당론을 모아주시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혹여 3월 15일 날 정부가 정부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야말로 당리당략으로 국회 패싱이니 국회가 할 일을 왜 정부가 마땅히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하고도 몇 개월을 더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40일간에 약 30일간의 정반을 내겠다는 겁니다. 국회가 논의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런 입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리당략의 레토릭으로 그야말로 개헌 문제를 정쟁으로 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야당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대로 그냥 이 헌법이 좋다는 거에 대해 이대로 가자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2기 때 논의됐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국민들에게 대통령 권력의 분권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대통령 권력의 축소 방향이 같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대해 타협 여지가 있으며 총리 선임권도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야당 의원님의 말씀에 100%. 이번 개헌의 기본의 실현이며 특정 제도가 지고지선한 것이 아니라 철학과 운영, 국민 정서 및 정치 문화를 고려하여 정부 형태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야당 의원님의 지적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서 4년 중임은 임기의 문제이고 분권형이라는 것은 권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여당 의원님의 지적도 저는 충분히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는 합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소위를 24일간 가동해 주시고 동시에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 여론 수렴도 듣고 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을 즉각 우리 위원장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실제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저는 이것이 과도한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고, 그래 대통령 중심제에 너무 권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여당은 박병석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여당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사실 정부하고 거의 같은 입장이 돼버리고, 그러면은 국회 역할을 하는 것은 야당인데 야당은 워낙 강한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주로 비토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는 항상 대통령이 뭐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토하는 것만 있다 보니까
또 비토권은 국회 선진화법과 합쳐가 보니까 굉장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엇을 건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지만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권한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 좀 걱정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지금 현재 헌정 구조 자체가 대통령한테 너무 큰 권한이 있고 그걸 유일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 정치 세력 자체가 국회에 있는 야당밖에 없다 보니까 대통령과 야당이 이 대립을 하다 보니 국정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대립해 가지고 국정이 마비되고 뭐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 때 보면은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이후로 IMF에 대해서 뭐 하는 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로 넘어간 이후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국정 현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 개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이 과도한 집중이 되어 있고 헌법 개헌안을 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그 개헌안이나 헌법 전문이나 기본권안이나 이런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판도라의 상자를 내고 우리 사회에 이념적인 논쟁으로 빠뜨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야당보다도 더 책임감이 있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그 헌법안을 아예 좀 떳떳하게 먼저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낼 것이고 우리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책임 공방으로 갈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 지방선거와 뭐 같이 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30년만 온 기회가 물 건너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국회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개헌의 목적은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대통령과 대립으로 인한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회가 책임없이 반대만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대립되기 때문에 국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비난이 받기 때문에 국회에 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국회 같은 경우는 IMF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또 국군의 뭐 해외 파병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본다면은 현재 시스템으로서 국회의 권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국회의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국정 시스템을 재설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제가 내주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 보고 선거 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언제든지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국민투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하고 그다음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안 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개헌안을 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나라가 4년 중임제가 좋다고만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여당은 마치 구체적인 안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 안 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정확한 지적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우리 박병서 의원님 내 많이 존경하는 분인데 아까 국회가 불신이 받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는 논리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